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용하는 언니 소란입니다.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무용 전공생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. 여러분, 무용하면 돈 정말 많이 들죠? 레슨비, 작품비, 의상비, 분장비, 음악비, 살 빼야 돼서 또 들어가는 다이어트에 쏟는 비용들 등등등 무용의 길을 가면서 돈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비단 돈뿐만인가요? 성장하면서 계속 망가지고 나와 계속 다투는 나의 이 몸, 그리고 나의 시간, 에너지,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공부 과목들 등등 무용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정말 험난하고 전 참 힘든 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너가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?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.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?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맞아,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가 이 길이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내가 이 무용을 정말 좋아했나? 이 무용을 물을 수 없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건 아닐까? 아니면 다른 길에 대한 관심과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무용의 길을 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하나씩 무용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무용수가 되는 길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무용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뭔가요? 네, 맞습니다.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. 그리고 이 길에 대한 교육만 열심히 받았습니다. 그런데 무용수가 되는 길 쉬울까요?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. 현재 올해 기준으로 2023년 전국의 무용 전공 학과가 총 33개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나오는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하겠죠. 그럼 이들이 다 무용수로 가려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용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무용수를 뽑아야겠죠. 그런데 현실이 그럴까요? 그럼 딱 국공립 관련된 기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볼 기관은 국립무용단입니다. 국립무용단은 23년 11월, 최근이네요. 23년 11월 남자 3명, 여자 3명을 선발했습니다. 이 TO가 엄청 오랜만에 또 난 TO였어요. 왜냐면 22년도에는 4명만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뽑았던 이력이 있었고 그 전년도인 21년도 6월에는 3개월 계약 기간으로 남자 단원들만 채용했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3년 동안 총 15명도 채 뽑지 않은 거예요. 네, 이게 참 쉽지 않죠? 자, 그럼 두 번째 기관 한번 볼까요? 두 번째 기관은 국립국악원입니다.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무용 위주로만 기관들을 살펴볼 건데요. 국립무용단에서 올해는 단 한 명도 단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작년도에는 2명 채용을 했고요. 그리고 21년도에는 1명을 채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정말 무용수가 되기 쉽지 않겠죠? 마지막으로 볼 기관은 서울시 무용단인데요. 서울시 무용단은 올해 3명을 채용했고요. 22년도에는 1명, 그리고 21년도에는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물론 서울시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일무라는 그 작품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거 채용을 올해 했던 적도 있습니다. 한 24명 정도 채용을 했었는데요. 그 이유가 8일무 공연이 8명 해서 64명이 필요한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선발됐던 거고요. 이들이 서울시 무용단 소속 정단원, 인턴 단원으로 채용됐던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 필요한 무용수들이 채용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른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우리가 무용수가 되는 길이 정말 어렵다. 그럼 이제
또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볼까?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진로가 혹시 있으실까요? 네, 두 번째 진로는 바로 선생님이 되는 길입니다. 무용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뭐 특히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승을 받는다, 계승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과 끈끈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무용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선생님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무용하는 전공생들은 점점 줄고 있고요. 출생률도 정말 낮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끊임없이 프로 무용수를 계속 길러내는 선생님만 직업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. 네. 여러분,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, 무용수나 선생님이 되는 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. 근데 다른 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이 두 길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번 저랑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무용 전공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군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무용 전공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무용 교육을 하는 거예요. 무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. 그 매력이 어떤 거냐면요. 내 몸을 가지고 한다는 것. 더 나아가서 내 몸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 감정과 리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장르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용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뭐 유아 발레나 뭐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국악 수업 또는 뭐 복지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등에서 진행하는 그런 무용 수업들이 있을 거고요. 그 외에도 뭐 학교에서도 예술 교육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꼭 무용 전공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넓어진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, 네 번째 진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. 꼭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!